자, 학술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올해 발표된 논문으로 케미컬 소사이티 리뷰에 발표된 논문이고, 제목은 A Guide for the Characterization of Organic Electrochemical Transistors and Channel Materials입니다. OCT의 뭐 구동 원리라든지 아니면 OCT의 특성들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에 대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OCT의 구조에 관해서 이 리뷰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스 드레인 그리고 액티브 레이어, 일렉트로라이트 그리고 게이트 일렉트로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게이트 일렉트로드를 AG, AGCL과 같은 레퍼런스 점극 또는 수도 레퍼런스 점극이라 해서 이 논문에서는 플래티늄이나 금을 사용한다고 했고요. 펑셔널 일렉트로드는 특정한 일렉트로드와 일렉트로라이트와 산화 환원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게이트 일렉트로드 위에 티타늄이나 금 나노 파티클 또는 그래핀을 올려서 만든 점극이라고 합니다. 그 액티브 레이어의 경우에는 1D 형태의 나노 파이버 형태 또는 2D 형태의 흰 필름 형태 또는 소스 드레인 사이에 3D 형태로 이렇게 가둬서 스캐폴드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OCT 구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바텀 컨택 탑 게이트 구조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게이트 일렉트로드에 신호를 가하게 되면은 그 이온들이 액티브 레이어를 침투를 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탑 컨택의 구조인데 탑 컨택에 의해서 중요한 거는 일렉트로라이트와 일렉트로드 사이에서 쇼트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필렌시와 같은 인슐레이터를 항상 증착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코플래너 구조라고 해서 같은 평면에 게이트와 소스 드레인이 모두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어차피 게이트 일렉트로드에 신호로 가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온들이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번과 같은 구조도 사용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버티컬 구조인데 소스 드레인으로 세로를 쌓고 액티브 게이트 일렉트로드 신호에 따라서 이온들이 액티브 레이더 침투를 하는 이런 구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액티브 레이어를 OMI-EC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게닉 물질인데 이온들과 그리고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차리들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OMI-EC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OCT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 1번은 포토 리소그래피를 이용해서 패터닝을 하고 금을 증착을 하고요. 그 뒤에 포토 레지스트를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2번과 같은 소스 드레인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페일렌실을 한번 깔고 그 위에 잘 뜯어지게 하는 물질인 안티 어디시브 레이어를 이렇게 뭐 증착을 해줍니다. 그 뒤에 페일렌실 한 번 더 코팅을 하고 그 위에 1번과 같은 포토 레지스트를 이제 패터닝을 이렇게 하고 이 PR이 없는 부분, 포토 레지스트가 없는 부분을 드라이 애칭을 시켜서 이 소스 드레인이 노출되게 한 다음에 PR을 제거해 줍니다. 그 뒤에 OMI-EC를 이제 스핀 코팅을 하고 이 PLNC를 뜯어주게 되면은 마지막 이런 6번과 같은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OECD 구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게이트 일렉트로드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그 부호와 같은 이온들이 안쪽으로 침투를 해서 어, 구동이 되는 원리인데 일단 이온들이 침투를 하게 되면은 이 반도체층 안에 있는 차지를 유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아이오닉 차징이라고 표현을 했고 소스 드레인 사이에서의 이 전압에 의해서 이 차지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일렉트로닉 트랜스포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OCT는 이 두 가지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구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디플리션 모드 그리고 인핸스먼트 모드가 있는데 디플리션 모드는 P가 PSS처럼 이 PSS 이 음이온들이 바깥에 있어서 이 음이온들이 홀을 유도를 해서 평소에 전도성이 되게 높았는데 어, 양이온을 양이온을 침투를 하게 되면 이 음이온들의 역할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전도성이 낮아지는 이 파란색 그래프처럼 나타납니다. 인핸스먼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온들이 침투를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들이 유도가 돼서 변동성이 높아지는
이 주황색 그래프처럼 나타납니다. D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볼테이지에 따른 드레인 커런트의 기울기를 트랜스 컨덕턴스, GM이라고 GM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게이트 볼테이지에 따른 GM을 이제 특정을 해보면은, 이 가장 높은 GM 맥스 값을 갖는 영역까지 특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뭐 1볼트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 G 맥스가 되는 영역까지 측정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OECT의 특성 그래프에 대한 설명인데, A는 아웃풋 커브입니다. 뭐, 오펫에서도 리니어 디자인 그리고 사츄레이션 디자인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는데, 이 논문에서 VP라고 해서 핀치 오프 볼테이지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리니어와 사츄레이션의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OECT가 VP가 되게 작은 값을 나타내는데, 적은 드레인 볼테이지를 가하더라도 세츄레이션 디자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 세츄레이션 디자인에서 어, 트랜스퍼 커브를 재보면은 IDS 2분의 1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영역에서 직선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플러스를 해보면은 이 X 절편이 스레셔드 볼테이지라고 해서 문적 전압을 구할 수 있고 이 기울기를 통해서 모빌리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 구하는 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C 같은 경우에는 이 게이트 볼테이지를 포워드로 가했을 경우 그리고 백가드로 가했을 경우에 대한 트랜스퍼 커브를 표현을 했는데 이 차이를 히스테리시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논문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히스테리시스.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반도체층에 트랩 사이트가 있거나 또는 이온들이 있어서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OECT에서 당연히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 차이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예요.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식을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OECT의 모빌리티를 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이에요. GM은 W 오브 L 그리고 요 D는 일렉트로라이트의 두께예요. 거기에다가 뮤에다가 볼유메트릭 캐피선스를 곱하고 VTH 마이너스 VGS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뮤에다가 볼유메트릭 캐피선스입니다. 그래서 이 GM을 Y로 두고 나머지를 전부 다 X로 둬가지고 직선이 되는 부분을 찾으면은 직선이 되는 부분을 찾고 기울기를 구하면은 뮤에다 캐피스턴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자마다 모두 W, L 그리고 D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노멀라이즈 된 형태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논문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트랜지언트 특성인데 트랜지언트가 시간에 따라서 게이트 볼티지가 다른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재는 시냅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시냅스를 재보면은 이 게이트 볼테이지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팍 튀었다가 다시 회복하고 팍 튀었다가 회복하고 이런 두 가지 특성을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타났는지 이 논문에서 설명하기로는 앞에서 OECD 구동 원리가 아이오닉 차징 그리고 일렉트로닉 트랜스포트 두 가지 모드로 이루어지는데 일렉트로닉 트랜스포트가 아이오닉 차징보다 더 클 경우, 더 우세할 경우에는 이렇게 모노토니컬이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오닉 차징이 일렉트로닉 트랜스포터보다 더 클 경우에는 이 차징이 확 됐다가 다시 이제 흐르면서 이렇게 리커버리 되고 또 차징이 확 됐다가 이 없어지니까요. 확 되었다가 다시 리커버리 되는 스파이크 앤 리커버리 모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트랜지언트의 특성에 관해서는 버나드 모델, 그러니까 요식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드레인 커런트는요. 스테디 스테이트 앞에서 이 펄스를 안 가했을 때 볼테이지에다가요. 이 펄스를 가하고 안 가고 이 온오프 상태에서의 변화, 전류 변화에다가요. 1-F가 웨이팅 팩터라고 해서 드레인 볼테이지에 대한 게이트 커런트, 다시 말하겠습니다. 드레인 커런트에 대한 게이트 커런트의 영향이라고 하고요. 452는요, 일렉트로닉 차지의 전달 속도, 전달 시간이라고 합니다. 트랜짓 타임. 그리고 타오는 이 논문에서는 아인슈타인 컨스턴트라고 하는데 구하는 방법은 일렉트로라이트 레지스턴스에다가 채널 캐패시턴스를 곱한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하느냐
반응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타우1을 실험적으로 보완한 방법을 이 논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앞에서 GM 봤잖아요. VG 라운드 VG분의 라운드 IDS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값을 Gmax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에 따라서 이 Gmax를 이렇게 재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플러스를 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마이너스 3데시벨에서의 Gmax에 해당하는 프리퀀시를 구해보면은 이 값을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이 마이너스 3데시벨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높은 GM 맥스에다가 0.707을 곱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FC를 구할 수 있는데 타우5는 그래서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볼유메트릭 캐패시턴스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식은 결국에 이 캐패시턴스는 2파이 F에다가 어, Z 이미지너리 분의 1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실험실에 있는 EIS 장비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로 쪽에 있는 이게 그 뭐냐 EIS를 재보면은 Z의 리얼 이 X축에 들어가 있고 Y가 이미지너리 들어가는데 이 Y축을 갖다가 프리퀀시에 따라서 플러스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이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리퀀시가 클 때는 그 차지들이 이동하는 거고 작을 때는 이온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그 이온들이 이 액티브 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저, 저진동수의 영역에서의 캐패시턴스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0.1 또는 1헤르츠에서의 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결국에 어, 이 볼륨, 그러니까 일렉트로라이트 볼륨으로 나눠주면은 결국에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볼륨에 대한 캐패시턴스를 다 구해가지고 이 직선이 되는 이 기울기를 구하면은 결국에 볼륨메트릭 캐패시턴스를 구할 수 있다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타우2 요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시간에 따른 드레인 커런트의 변화죠. 결국에 요 기울기 같습니다. 이 기울기는 결국에 뭐랑 같냐면은 마이너스 게이트 커런트 나누기 타우 2. 그러니까 이 타우 2가 결국에 전달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빨리 이제 차지들이 이동하느냐 뭐 이런 식인데요. 이거 또는 음, IGS 변화에다가 IGS 변화는요. 2파이 F에다가 타우 2 그리고 드레인 커런트의 변화라고 하는데 나머지 이 값들은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슬를 다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 타우 1을 결국에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 타우 2는 결국에 이 모빌리티 식이 채널 랭스의 제곱에다가 나누기 VDS 그리고 타우 2, 이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식이 왜 나왔냐면은 이 모빌리티의 단위가 뭐냐면 센티미터 스퀘어 퍼 볼트 세컨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센티미터에 해당하는 게 채널 랭스에 대한 거고 볼테이지에 해당하는 게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볼테이지 그리고 시간이 이 전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타우 1을 구해서 이거를 넣으면은 결국에 모빌리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맨 앞에서 봤던 그 게이트 볼테이지에 대한 GML 기울기를 통해서 유에다 캐패시턴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구한 거를 Y축에 넣고 앞에서 봤던 캐패시턴스에다가 캐패시턴스 그리고 모빌리티 이거를 따로 구해서 곱한 값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 논문들에서 이 값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냥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이 두 개 중에 자 요거랑 요거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된다 이런 게 이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서머리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논문을 보면은 뮤에다가 뮤 볼루메트릭 캐피선스 요 값을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GM 게이트 볼테이지에 대한 GM의 기울기를 결국 구하면은 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값은 앞에서 트랜지언트 모드에서 봤던 4, 5, 1을 요 두 가지씩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구해요. 그러면은 구한 타오이를 요 식에 넣으면은 모빌리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오페처럼 세츄레이션 리자임에서의 모빌리티를 구하는 방법인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 식에 쓰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드레인 소스 사이의 볼테이지가 게이트 볼테이지 빼기 분통 전압의 이 뺀 것보다 더 커야지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오페스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식인데 어, VGS에 대한 루트 IDS에 대한 기울기를 구해서 이 모빌리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발표 마치고 네, 모듈원들 질문해 주세요. 저 질문해도 되나요? 네. 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그 첫 번째 이거 페이지에 이거 그, 네,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첫 번째 거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데, 옆 페이지, 첫 페이지. 네. 그거 채널 얘기할 때 저거 1D, 2D, 3D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거를 세 종류로 만드는 건가요? 세 종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이거 리뷰 논문이니까요. 리뷰 아, 네. 논문이니까 발표된 논문들을 보니까 이렇게 나노 파이버 형태로도 만들었고요. 나노 파이버는 결국에 크리스탈을 결국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네네. 성능이 좋은 크리스탈을 만든 거고, 신필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필름 형태로 만든 거고, 3D 형태는 이 소스 드레인을 이렇게 새로 세우고, 이 액티브 레이어를 이 사이에 가두는 이거 음. 스케포드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제 보고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 그럼 세 종류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세 종류로 만들 수 아, 있다. 그러면 이 논문에서는 그러면 띵film 2D 쓴 건가요? 이게 리뷰 논문이니까 네. 뭐 보통은 2D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이게 만들기가 쉬우니까 이거를 아, 가장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 실험적으로 봐도 이게 여러 가지 논문들을 다 합쳐서 이제 이런 식도 정리를 해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D 형태로 많이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음으로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음, 네, 저 이 페이지에 그 비피규어에서 그 예. 소스 드레인과 게이트의 위치를 봤을 때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몇 개가 있는데요. 예. 네, 혹시 이런 소자를 제작을 할 때, 아무래도 이런 위치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예. 다양한 위치를 사용했을 때 각각이 얻는 이점이나 아니면 그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던가, 아니면 위에 음. 다른 물질을 디포지션 할 때 장점을 가진다던가, 아니면 소자 성능을 좋게 만들어준다든지, 약간 그런 류의 이런 위치에 따른 장점을 알고 싶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논문에서는 장점 이런 건 안 말했고요. 그냥 이렇게 네 가지로 많이 만든다라는 거를 표현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번이 이게 결국에 만들 때 가장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증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스 드레인 게이트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게 가장 쉬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만들 수 있다? 이게 왠지 장점일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게이트는 보통 사용을 안 하니까, 사용 안 하고 프로브로 사용하니까 게이트는 솔직히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저희가 1번으로 사용하고, 뭐, 소스 드레인 증착하고, P3HT 같은 거 코팅하고, 그게 일렉트로라이트 올려가지고, 이 프로브로 게이트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점은 게이트에 따른 이점은 크게 없을 것 같고, 단지 2번이 이제 성능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컨택의 경우에 이 전극들이 이 액티브 레이어를 살짝 침투를 하면서 전도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펫 같은 것도 버튼 컨택이랑 탑 컨택을 비교를 해보면 탑 컨택이 더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좋긴 한데 성능은 이게 더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 사이에 쇼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인슐레이터를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드 닿는 부분에 이렇게 페일래시 같은 이걸 깔아야 된다. 뭐 이거는 뭐 단점이 될 수가 있고 버티컬은 왜 사용을 하냐면은 그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의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넣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소스들이 따로 있으면 결국에 넓이를 트랜지스터 한 개가 넓이를 되게 넓게 차지하는데 세로를 쌓으면은 그 넓이가 줄어드니까 더 많은 트랜지스터 넣을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도저히 질문이 생각이 안 나서, 네. 어, 저는 따로 조금 더 공부해보고 네. 읽어보고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정말 야, 질문할 네. 게 딱히 안 보여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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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 질문하겠습니다. 어, 그, 어, 네. 네, 그, 이 페이지에서 그 네. 펑셔널 일렉트로드에서 산화환원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게 네. OCT에서 어떤 작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OCT 이런 게 이온들이 원래 왔다 갔다 거리는데, 어떤 거는 이, 여기서 산화 반원 같은 게 일어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을 자세히 안 했는데, 얘가 이제 산화 반원을 일으키면서 홀이나 일렉트로드를 이렇게 액티비를 보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일렉트로라이트에서 어떤 물질과 얘들이 반응을 해서 그 차지를 만들게 되고 그 차지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서 그냥 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산화환원이라는 음, 용어로 표현해 드렸어요.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학술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주는 제가 발표할 예정이고, 똑같은 시간대에 진행해도 다들 괜찮을까요?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학술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